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항세프의 요리기호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꼼수 완박. 금수 완박이 아니고 꼼수 완박. 꼼수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꼼수가 너무 횡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꼼수를 박살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하나 좀 씁쓸한 게 있어요. 명동 칼국수. 여러분 많이 가셨죠? 저도 많이 갔습니다. 명동 교자라고 상호를 등록했죠. 자, 이 명동 칼국수가 지금 코로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고 어쩌고 해서 2020년에 적자 났다고 우는 소리 엄청 한 거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매출이 43.7% 증가해서 172억 2,600만 원. 영업순이익이 34억 8,200만 원. 영업이익이요. 엄청나지요. 칼국수 팔아서. 그래서 9,000원짜리 칼국수로 한마디로 190만 개를 팔았고 하루에 5,200그릇을 판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팔아서 영업이익이 매출의 20%. 야, 식당에서 20% 남기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지요. 그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가 됐냐. 매출은 올라가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였다는 겁니다. 아니 43.7%나 매출이 늘었는데 인건비를 줄였다고. 그래서 좀 씁쓸했어요. 140명이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112명으로 20%를 줄였어요. 그래서 급여가 지금 8억이 줄어서 37%를 줄였다는 겁니다. 급여를. 그래서 급여가 13억 3,300만 원. 아니 112명이 일했는데 13억 3,300만 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줬다는 겁니까? 물론 파트타임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순이익 20% 식당에서 이게 좀 야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한국의 이름이 오래된 이런 한정식을 하는 식당은요. 한 식당은 절대로 종업원을 자르지 않고 또 종업원 전부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대우를 해서 적자가 나도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 참 그 사람들 별로 설치지 않아도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참 훌륭한 영업 원칙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명동 칼국수 왠지 좀 씁쓸합니다. 자, 대장동 수사할까봐 그리고 무슨 변호사비 대납 수사할까봐 조폭하고의 연관성 수사할까봐 그리고 무슨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경기도에 무슨 개인적으로 먹은 거 수사할까봐 그리고 성남FC 출자 관련 비리 수사할까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라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도 꼼수입니다. 자, 이 배경에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더 확대되어서 지난 문정권 5년 동안에 그야말로 비리로 얼룩진 그거는 주식과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바이오 주식 또 더 나아가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매우 다양하게 있을 거라 봐요. 그 기업 관련 비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무슨 의료계 기업들하고도 비리가 있을 거고. 자관 그래서 그런지 꼼수완박을 결사적으로 달라들어요. 오늘 또 이 녹화하는 날 완전히 꼼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검수가 아니라 이 꼼수죠. 뭔 꼼수냐? 자,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 민주당을 탈당해 있는 민주당 성향을 가진 양양자를 무소속으로 넣어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때 4대2로 만들라 했는데 그런데 양양자가 이 입장을 발표해서 자기는 이렇게 서두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천천히 잘 챙겨서 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곤란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녹화를 하는 날 느닷없이 민형배라고 광주의 국회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형배를 양양자를 지금 바꾸고 민형배를 그 자리에 넣으려는 거예요. 양양자를 교체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 하니 사부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나 허락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넣었어. 자, 민형배를 자기들 몫으로 해가지고
이걸 법사위에 통과시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 보통 꼼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꼼수를 자기들의 비리, 대장동 비리 등을 감추려고 밀어붙여서 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끝내자. 그래서 문가리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 5월 3일 날 청와대에 갖다 줘서 두들기고 가게 하자. 요렇게 하니까 거기에 한동훈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을 내렸습니다. 자,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그야말로 둘도 없는 관계죠.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 수사로 탄압받을 때 사실상 한동훈이 대외 연락과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즉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배를 탔고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아주 젊은 나이에 검사장,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밑에서 검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 형님 동생 관계가 형성되어서 잘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가족끼리도 알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장안에 소문이 났는데 저는 검수완박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을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청와대에 민정수석도 안 두겠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검찰 간부들을 불러다가 언론을 하면 대통령이 이게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지금 검찰을 마치 지시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매일 불러다가 언론을 해도 대통령이 장관 불러서 언론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사정수사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완전히 야당을 좀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이 자기의 정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이후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여권인 동당에서도 시끄러울 거라고 반 겁니다. 그러니까 윤이 이번에 꼼수 완박으로 유승민이가 이준석이하고 좀 물밑으로 이래 통해가 잽싸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경기도지사 나갔어요. 유승민은 아마 경기도지사에 당선만 되면 현재로서는 잘 나오죠. 다시 또 대선 후보로 부각될 거라고 보고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 오세훈이가 서울에서 공천 받으니까 유승민이가 서울은 할 수 없고 서울보다 더 큰 경기도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인수위에 대변인 하던 김은혜를 느닷없이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그 자리에는 배현진이 앉히고 김은혜가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은혜가 나섬으로써 김은혜야말로 둘도 없는 윤석열 척근이죠. 그래서 온갖 경기도의 전직 지사, 심재철이 같은 경기도의 안양에 뿌리를 박은 의원, 이인재 같은 지사 다 김은혜를 순식간에 지지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윤석열의 밑에서 비주류의 수장으로 다음 대선을 또 노리는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딱 나가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한때는 친박의 상징이고 한때 박근혜 밑에서 청와대 정수석까지도 했던 김재원이가 이제 윤측의 대리인으로 이 시장에 나섰습니다. 자, 김재원이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한때는 친박의 핵심이었지만 이제 검사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을 옹호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느닷없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또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좀 우습게 된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반홍표가 이렇게 흩어져서 홍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사과하러 간 것처럼 보여진 그 달성 행각도 결국은 이 대구시장 문제에서 김재원과 유영하가 부딪히는 부분을 지금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에 대해서 김재원이 단일화 제안을 했죠. 근데 안 되고 있어가 둘이가 시끄럽습니다만은 결국은 김재원이가 출마하면 이 대구의 지역구가 또 하나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가냐? 유영하가 가게 됨으로써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에서는 홍준표를 드러내고 또 경기도에서는 유승민을 드러내면 이제 국민의 똥당 내부에서는 자기의 윤 당선인의 어떤 구도를 위협할 요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장관을 시킨 것은 한동훈이 장관 경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 앞에 사실상 한동훈이가 자기다라고 보여지도록 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안 했으면 한동훈이를 법무장관 안 시켰다. 이런 논리가 맞을까요? 천만에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법무장관은 처음부터 한동훈이었고 한동훈은 자기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구도를 위협하는 비주류의 수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 없앤다. 이런 구도가 짜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한동훈이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자, 한덕수가 여러 가지로 뭐 자문요니 저같이 땅 팔은 거니 재산 형성이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윤이 진짜 한덕수를 시켜주려고 한 거냐 아니면 한덕수는 결국 버리는 카드냐. 한동훈을 밀고 가면요 결국 한덕수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할 겁니다. 야당이요. 그럼 통과 안 되겠지요. 야당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할라 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고 하고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쓰고 한동훈은 그냥 국회에서 반대해도 부결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밀고 가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리를 당분간 비워놓고 가겠다. 그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꼼수의 결정판은 이 안철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양당이 합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동정부라고 하면서요. 자, 안철수가 막판에 몰려서 참 이름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꾹 참고 선거운동하다가 사람이 2명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안철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4, 5% 지지를 들고 합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를 갖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수위원장에 시켜놓고 지금 인수위는 인수위원장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수위원장은 그냥 감탄이고 물밑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의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도 어지간히 딜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 명을 했는데 다 무시하고 한 명도 안 돼서 안철수가 가출하려고 소동도 벌이는데 또 불러다가 달래기를 차관도 있고 공기업 사장도 있으니까 그때 보자고 달래고 있어요. 자, 안철수는 이제 당도 갖다 바쳤고 인수위원장도 하고 총리는 안 시켜줄 거니까 나 총리 안 해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참 안철수 집에 상도 났는데 붙인 상이요. 참 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안철수에 대해서 자 공동정부예요. 이런 거 쓰면 뭐예요? 나만 믿어요. 이 말 누가 했는가? 이것도 꼼수 완박입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안철수 다 꼼수 완박의 희생자입니다. 자, 꼼수 완박의 결정판은 40년 지기 정호영입니다. 자, 40년 지기라고 한 3주 전에 보도될 때 가만히 있더니만 지금까지 이제 40년 지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정호영이는 버렸으니까 알아서 적절할 때 그만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은 꼼수가 판을 칩니다. 이 꼼수를 박살내야 한국 정치가 맑아집니다. 오늘의 디저트. 검수완박, 꼼수완박 두 개 다 없애자! 박살내자!